안녕하세요. 미니멀TV의 상큼한 꾸미맘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새벽 기상하는 거 힘드시죠? 저는 아시다시피 둘째가 19개월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통잠을 자지 않고 자주 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상을 할 수 있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러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어려도 새벽 기상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몇 시에 자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몇 시에 주무세요? 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는 거는 뭐 새벽 4시, 5시, 6시? 뭐 그 사이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잘까?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밤 10시에 자요. 아이들이 보통 밤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자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바로 잠에 듭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 재우고 나면요, 뭐 드라마도 보고 싶고, 책도 보고 싶고, 스마트폰도 막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지우고, 그냥 스마트폰 멀리 두고 충전시켜 놓고요, 그냥 잠에 듭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10시에는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총 7시간이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에 자는 게 아니죠. 물론 저는 둘째가 자주 깨기 때문에 7시간을 통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2시간마다도 깨고 뭐 아프면 1시간마다도 깨고 그러긴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총 7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상이 가능한 거지, 잠을 막 줄이면서 막 3, 4시간 자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기상을 하면은 이렇게 낮에 졸리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 어린 친구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야지 키도 잘 크고 애들이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잖아요. 총 7시간을 자도 예를 들어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덜 피곤할까요? 저는 둘 다 해봤는데요. 제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이렇게 7시간을 잤을 때 훨씬 더 활기가 차고 기분도 좋고 몸이 가벼웠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고 그건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계속 이제 자기의 몸이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저는 알람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아프지 않는 한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찍 잠을 주무시면요, 컨디션이 좋아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상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스마트폰이 제일 위험해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빨리 충전시켜 놓고요, 멀리 두고요,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일어나서 새벽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번에는 새벽 기상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몸 전반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팠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새벽 기상은 당연히 못했죠. 아무리 10시간, 12시간을 자도 피곤했어요. 새벽 기상은 당연히 못했고요. 근데 몸이 좋아지면서 다시 새벽 기상을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하루에 한 번 화장실도 가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되면서 몸이 활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훨씬 더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 하이라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에너지가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 하이라이트를 비추라고 하거든요. 새벽이 저에게는 하이라이트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 무언가를 하면 집중도가 2배, 3배로 됐어요. 예를 들어 그 포스팅 하나 하는데 만약에 보통 때 30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2배, 3배의 시간이 걸린다면 당연히 적은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이용하겠죠. 그게 제 새벽 시간이에요. 저에게 하이라이트는 새벽 시간이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제게 가장 중요한 일. 저만의 시간, 저만의 공부를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저의 루틴 중에 하나가 새벽에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아침 샤워. 제 스스로가 그냥 약속을 한 거지, 일어나기 전에 샤워를 가볍게 5분 샤워죠. 그것도 사실 마음 졸이면서 애가 깰까봐 막 샤워를 해요. 머리를 감고, 그리고 머리를 말려요. 그리고 기본 화장은 요즘에는 그냥 수분크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립스틱, 그 다음에 립글로스. 이렇게만 하거든요. 뭐 5분도 안 걸려요. 한 3분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요. 당연히 저는 전업주부이고 지금은 특히 유치원 방학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봐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나갈 수 있게, 누구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도요. 그리고 아침에 뭔가 샤워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출발하면요. 그 기분이 정말 달라요. 그 기분은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댓글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새벽 기상을 하면서 삶이 많이 달라지셨다는 분들 많아요. 내일 뭘 할지를 써놔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지워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저는 스스로의 약속과 그런 성취감으로 자존감이 정말 많이 향상됨을 느꼈어요. 그게 다 새벽 기상 덕분이죠. 그리고 요즘 점점 입춘이 지났잖아요.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창문을 열면 정말 그 고요한 기운과 그 상큼한 기분 있죠. 그 공기를 마시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하면 다른 어떤 비타민이나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새벽 기상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새벽 5시 오늘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졸고 있었어요. 아니면 머리가 띵한 상태로 그냥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죠.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시간에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뭐 20살부터 지금 41살? 21년 동안 꾸준히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플 때는 중간중간 안정이 있지만 대부분 새벽 기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새벽 기상은 한 새벽 6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말해요. 아침을 1시간만 조금 출발한다는 게 많은 안정감을 줘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다닐 때는 테니스 동아리여서 테니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고요. 아침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강의에 들어갔어요. 그럼 강의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공부도 잘 됐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출근을 하잖아요. 보통 9시까지 출근이잖아요. 그럼 저는 8시 30분, 늦어도 8시 30분, 빠를 땐 8시. 이렇게 1시간에서 30분을 먼저 출근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할 일도 정리하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그러면 일의 능률이 정말 올라요. 좀 더 빨리 출발하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허둥대지 않을 수 있고 허둥대지 않으면 일이 능률이 올라요.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아 있고 육아로 지쳐 계신다면 한번 새벽 기상 해보세요. 그게 무리한 요구 같지만 한번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프시고 그러면 물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픈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 의지가 있으시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시다면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